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당선되기까지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서 윤석열에 가까이에 있을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은 누구일지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1부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만든 윤석열의 사람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죠. 뭐 일단은 당선이 됐으니까 네. 그동안 국민들한테 공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펼치기 위한 여러 가지 집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2개월 정도 지금 짜게 돼 있는데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2개월이라고 그럽니다. 네. 물론 어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정당에 가서 또 해단식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인수위 꾸리는 이 과정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네. 희망찬 시간인데 네. 그것이 이제 인수위가 끝나면 사실은 이제 또다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격동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난의 길로 들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구성을 과연 어떻게 할까? 무슨 방향성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청와대 얘기도 했지만 예. 일단 효율적이고 소규모로 하겠다. 소규모 효율적. 예. 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 워딩이고요. 네. 역대 정부 인수위를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쭉 보면은 예. 정부에서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뭐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다 혜택을 볼 수 있고. 예.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247명이 구성이 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182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0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뭐 100여 명. 왜냐하면 인수위 없이 빨리 이제 바로 그렇죠. 들어갔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파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뭐 영부인이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스타일로 화끈하게 인수위도 꾸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인수위를 꾸린다면 이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수위를 끌어갈 인수위원장이 누구일까?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공동 정부를 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인수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점심에 만나서 당선자와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한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애초에는 12시에 안철수 전 후보와 예. 인수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끌고 간다고 했으니까 예. 오찬 약속을 했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와 후보 당선인과 도시락을 먹다가 네. 이준석 당 대표가 네. 코로나와 관련된 확진이 그런 검사가 있어가지고 신속 자가 검사에서 있어서 양성이 나왔군요.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취소를 했다가 예. 당선인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리는 예. 뉴스로는 보면은 당에서 도시락으로 대신 지금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수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 앞으로 네.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상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대표 모두 자가 키트에서 일단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을 윤 당선인이 제안을 하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안을 할 것도 같은데 하면 받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역대 인수위원장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수위원장을 하면. 역대 보면은 전문가 네. 세 분, 최근 대통령들을 보면 예. 그리고 정치인 세 분, 예를 들어서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됐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경숙
숙민여대 총장 출신이 그때 예. 당시에 숙민여대 이용 총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낸 분입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김영준 이제 헌법재판소장 네. 출신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김진표 의원이 했는데 정치인들이 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인수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심이 없는 분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사심이 없는 분인데. 인수위원장 출신이 바로 또 총리로 간다거나 네. 어떤 당 대표로 간다거나 네.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역대 인수위원장들의 행보를 보면은 네. 바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지 않은 비정치적인 분야로 바로 잠깐 동안 들어가 있다가 그다음에 네. 다시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안철수 지금 대표가 만약에 인수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네. 지금 그러면 총리로 바로 낙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 본인이 인수위를 꾸려서 예. 정부의 디자인을 하고 네. 그 꾸린 그 디자인 그 집 속에 본인이 들어가서 총리를 한다고 하면 네. 좀 뭐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 행정 경험이 조금 아쉬움, 그래서 행정 경험을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유세 기간 중에 이제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 행정 경험이라는 것은 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어떤 유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장관 부총리 정도 해서 행정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당으로 복귀해서 보수 정당의 뭐 대표라든가 네. 당권 도전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여기서 총리 책임 총리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DJP 공동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필 총리가 나눠서 국정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만약에 총리가 책임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간다면 처음에는 잘 가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것이 상당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대통령과 총리 간에 이런 어떤 공동정권이랑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으로 이제 봐서 과연 인수위원장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듯이 안철수 대표가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저는 뭐 지금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이분은 네. 사실은 상징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는 분이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정책실장도 역임을 했고 경험이 많으시죠. 경험도 상당히 많고 지금 뭐 세종시에서 출마도 국민의힘으로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 있는 인물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선인의 의중이고 당선인의 결정이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수위원장에는 뭘 할 것인가? 그러면 국민의힘 대표를 달라고 그럴 것인가? 대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대표는 이게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뭔가 당에 들어가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막강한 젊은 대표가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얻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대선이 끝났기 네.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당이 상당히 냉정하고 권력 투쟁적인 그런 기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정강의 뭐 당원 당규에 네. 공동대표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와 공동대표를 뭐 최고위원회가 중앙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소집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공동대표 규정이 없군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 사퇴하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이 안철수라는 분이 국민의힘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하면서 네.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날까? 저도 상당히 흥미롭고 네. 하여튼 기초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서 과연 어떤 역할과 어떤 미래가 있을지 오늘 점심이 끝나면 뭔가 이제 소식이 바로 들려오겠죠? 네, 바로 들려올 겁니다. 네, 저희들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되기까지 윤석열의 사람들 과연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분야별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윤석열의 가장 측근들을 어떻게 좀 그룹을 어떻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까? 글쎄 뭐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 가장 먼저 네. 할 것은 사실은 윤석열의 사람 개국공신이라고 이제 소위 과거 같으면 얘기를 하는데 예. 애초에 보면은 이제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네. 해가지고 뭐 상당히 시끄러웠죠? 반대해서 몰아내자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당무도 예. 거부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윤석열의 당선을 가장 도운 사람은 당 대표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물론 당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당내 예. 어떤 세력 권력 투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윤핵관이라고 우리가 소위 세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뭐 첫 번째는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이 어제도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를 왔을 때 윤석열 당선인께서 앞으로 장제원 비서실장과 협의하세요. 네. 전 국민한테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거죠. 예, 뭐 임명을 당선인의? 한 거죠.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지금 최고의 어떤 상종과를 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셈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인수위가 끝나고 끝나고, 네. 조각 작업을 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해서 예. 국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워낙 규모가 크기 네.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에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거 해줄지 그것은 모르겠고 예. 그러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직책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은 과거에 뭐 정치도 하다가나 지금 현재는 삼선입니다. 삼선 의원이니까. 부산 사상이고 과거에는 TV에서 뭐 패널도 상당히 많이 네. 출연도 했었고 엄청 강성이죠. 그리고 법사위 출신도 하고 예.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도 상당히 그 지금 강하게 좀, 강하게 질타를 네. 하고 그랬는데 참 정치라는 게 어제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최측근이 된 거네요. 최측근이 된 것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은 뭐 거의 친구니까 뭐 사선이고 강원도 강릉 뭐 그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가. 외가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당을 장악하려면 네. 사실은 지금은 원내대표를 장악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을 기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 장악이 훨씬 더 지금 시급하다고 봅니다. 원내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권당 첫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 네. 항상 원내대표의 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언론에 나와서 인수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예. 내가 인수위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끄럽겠냐. 그래서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당을 추스리고 당을 윤석열 당으로 다시 탈바꿈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할 것 같고 예. 또 이제 뭐 윤핵관의 핵심 윤한홍 의원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 네. 예, 윤한홍 의원은 이제 재선인데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이쪽이고 이 세 분이 사실은 정말 핵심 관계자 말 초기에 그대로. 전면은 나섰다가 네. 이준석 대표와의 그런 갈등으로 뒤로 빠졌지만 빠진 게 아니고 네, 다시 그냥 싹 복귀했네요. 그림자처럼 이것을 디자인하고 끌고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핵관의 3명을 받고요. 또 뭐 선대본부에서 함께 선거를 이끌었던 분들도 중요한 분들이 많죠. 이제 핵심적인 네, 이제 분들. 공조직이죠. 네. 공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공조직은 사실은 처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하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이 있어서 뭐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예. 그런 이제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당을 장악할 사람이 누군가 예. 윤핵관도 이미 그림자로서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을 가장 중용시 권영세. 해서 예. 이분이 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을까 네. 보니까 2012년 대선이죠. 네. 그때 당시에 종합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선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윤 당선인과는 서울법대 네. 2년 선배입니다. 윤 당선인의 선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검찰 조직에서 선배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네. 뭐 끈끈한 그런 뭐 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 같은 원희룡. 뭐 정치를 했고 이번에 아주 대장동을 파헤치는 상당히 그 1등 공신을 대장동 역할한 거죠. 강사로까지 예, 스스로 그러니까요. 하면서 예. 그리고 이 부인까지도 뭐 정신병원 의사죠 부인이 네.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예. 대장동 개발에 대해 상당히 파헤치고 그리고 스팟 광고를 이준석 대표와 같이 그래 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짧게 한 거 그것을 기획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관 함합형에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가능성이 높으신 이제 분이다. 행안부인데 이제 또 정부 조직 예. 대표이 되면 이제 어떤 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그룹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네네. 지금 윤핵관 선대본부 핵심이 있고 전문가 그룹, 이른바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전문가 그룹에는 분야별로 좀 많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 뭐 부동산 정책뿐만 예. 아니라 복지, 보건, 의료 그리고 코로나 방역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력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을 거의 이제 그걸 다 폐기하고 정지시키고 그것을 윤석열 다투는 당사는 어차피 전 정권이 했던 걸 뒤집어서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해야만이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과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 정책은 네. 경제 정책을 총괄한 사람은 김소영 교수입니다. 서울대 김소영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예, 경제 정책 경제학자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은 가장 먼저 사실은 영입을 한 사람이 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죠. 전 국무조정실장. 예, 예.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것은 경제부총리 밑에서 어떤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정계 입문할 때부터 가장 먼저 영입한 사람이 이석준 정통 경제 관료죠. 예산도 네네. 오래 하셨고 네네, 이석준 그렇습니다. 실장. 네. 예. 그리고 이제 원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김한규 서울대 교수 이제 유명한 분이고 주한규 교수님. 예, 네. 주한규 교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교국방은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군 출신 참모총장 네. 거의 많이 지금 윤석열 후보 진영에 들어가서 사실 다 지지를 한 거죠, 예, 그분들이? 많이 지지 선언도 하고 있고 김성한 전 외교부 2차장이 지금 핵심적인 네. 외교, 안보, 국방을 네. 지금 포괄적으로 컨트롤해서 디자인을 한 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 강석훈 교수. 강석훈 의원까지 했죠, 예, 서초에서. 의원까지 했죠. 박근혜 예. 정부 때 의원까지 한 분이고 예. 또 안상훈 서울대 교수 이분은 이제 복지 전문가입니다. 복지. 예, 네. 그래서 이 복지라는 부분은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확장될수록 복지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복지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는 김윤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출신 김현숙 전 수석. 예, 네. 청와대 생활을 이제 해서 했던 분이고 예. 뭐 국토부 차관을 지낸 김경환 네, 이분도 이제 전문가 그룹인데 이분은 이제 서강대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국토 교통 분야 네. 이제 전문가. 그런 분야의 뭐 장관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겠네요. 이런 뭐 분들은. 이런 분들이 결국은 어떤 대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일기에 어떤 내각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약은 그렇게 했으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공약을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저희 네. 그 윤석열 총장이 함께 일했던 이 법조계 출신 네. 검찰 변호사 이분들도 굉장히 앞으로 어떤 일을 맡을 건지 주목되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제 친윤 인맥이라고 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네. 윤석열 소위 말해서 윤석열 개들이 거의 다 지금 저기 좌천되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한동훈 사법연수원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한동훈
이제 검사가 무엇을 맡을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이 이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네. 뭐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유세 중에도 한동훈 부원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뭐 좀 얘기도 있었죠? 예, 이름이 있었고 그냥 거침없이 인선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민정수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을 할 것인가? 5년이면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인사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은 역시 한동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바로 아마 이제 정권 출범할 때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본인과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임명을 하면 통합, 화합, 널리 인재를 구하는 데서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부원장 말고도 주진우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다 검찰 출신들이죠, 이분들도. 네네,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 당선자와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마평에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예. 윤석열 당선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통합하고 화합하고 야권의 인사도 내각에 모시겠다. 그렇게 했지만 과연 민주당에서 올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총선이 예를 들어서 한 30% 격차가 나면 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지방선거가 지금 60일, 바로잖아요. 70일 예. 정도밖에 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 지금 뭐 협조해 줄 리는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과 함께 가겠다 그런 것들은 네. 윤석열 당선자가 내가 우리 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달라. 국민들이 무섭지 않냐. 네. 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 사실은 협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윤석열을 만들 사람들 또 인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